네, 2020년 1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참 많은 사건이 있었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제 의견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 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문재인 추미애는 간다. 아니, 추미애 문재인은 간다. 추문 트레이는 추추거리고 간다. 그리고 이들은 검찰을 무마할 카드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재미삼아 붙인 제목은 The Show Must Go On. 옛날 영화 제목이죠. 그리고 맞은 놈이 사과하고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은 용각산.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드디어 운동권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저는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인데 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야당이 집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야당에 맞서는 운동권 여당이라 그럴까? 좀 이상하죠? 야당처럼 행세해요, 민주당이. 이들이 킥 앤드 러쉬 전술을 구사한다. 야구에서는 런 앤 히트, 옛날엔 힛 앤드 런이라 그랬는데 런 앤 히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일까? 그게 궁금합니다. 네, 12월 16일 오전 4시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올렸던 그 기세에 비하면 조금 약한 결정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회가 열린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 예, 이 말 저 동의합니다. 진짜 검찰 개혁은 해야 됩니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것이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제가 100% 반대합니다. 검찰을 바로잡고 검찰도 틀린 게 있으면 문제를 따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공수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까지 마무리했으니까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가 드디어 완성됐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공수처가 일찍 출범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윤석열 총장 징계회가 열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해라 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거죠. 문재인은 간다입니다. The show must go on 입니다. 그러나 역풍은 있었습니다. 예. 항상 강한 바람이 불면 반드시 역풍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권언유착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검찰 내에 있는 감찰 기록을 통해서 이정화 검사가 확인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관의 그 유착이 있었다는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파 수사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지난 2월 달에 MBC와 지모 씨는 이철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이철 씨는 현재 수감돼 있고요. 그러한 지 씨가 2월 달에 MBC와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수사 자료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매우 놀랐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자료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면서 발견해낸 건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윤 총장에게 징계를 건 거는 애초부터 공작과 음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요청해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정화 검사가 그걸 확인해 준 겁니다.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지 씨는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과 교류가 매우 잦았습니다. 이러한 지 씨가
이동재 기자에게 신라젠 로비 장부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동재 기자를 만날 때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상황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뭡니까? MBC하고 GC하고 짰다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도 거꾸로 이동재 씨하고 한동훈 씨가 뭐 했다고 덮어씌우려고 한 거는 누구죠? 이동재 기자를 속여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 공모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작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리고 MBC에서 권언유착,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유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제 작전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뭘 시사할까요? 자, 이동재 기자가 지씨를 만난 거는 2월 25일입니다. 근데 지씨는 2월 24일 이전에 MBC 측과 접촉했다. 그런 겁니다. 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만들기 위해 함정 취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측에서도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럴 때 절대로 안 빠지죠. 네, 아주 이 양반 아주 뭐 수가 만수죠. 네. 김창룡 경찰청장과 경찰의 정보 분야, 보안 분야,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 국정원이 조수가 된다. 향후 수사공조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 네, 아주 말에 성찬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 양반 이런 사람이죠. 네. 그래서 국정원장으로 쓰면 안 되는데 썼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요, 처음 국정원에 국개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동권 출신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까지 다 뒤져보게 했었죠. 네.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일부는 대학 시절 운동권 때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국정원 전문가가 국정원을 봐야 되는데 국정원의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가서 다 뒤져보게 했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박지원 씨를 보냈고 또 국정원에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없애게 했으니 이게 뭡니까? 신이 난 거죠. 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갑니다. The show must go on. 촛불혁명을 이제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또 거기에 대한 역풍도 있습니다. 만만찮죠.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출해온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갈 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아주 합법적으로 보내는 돈이 있는데 누가 보내고 있냐? 임종석 주사팔 출신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약칭 경문협입니다. 거기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보내주고 있느냐? 그게 언젠가요? 2005년도에 북한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어서 북한의 출판물, 방송물 저작권을 이들이 위임받았습니다. 경문협이. 이러한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저작권료를 경문협에게 주면 경문협이 받아서 북한에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인민군 총을 맞고 사살됐죠.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돈을 못 보냈는데 지금까지 쌓인 금액이 한 21억 원 됩니다. 이 국군 포로 송환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물망초 박선영 동국대 교수님이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 돈을 북한에 갈 돈이니까 경문협이 보낼 돈인데 현재 못 보내고 있으니 그거를 대신 달라 하고 추심 요구를 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차일피일하면서 경문협은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문협은 2017년 한 해 동안 저작권료로 1억 9천만 원을 우리나라 언론사로부터 징수했는데,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추심하라고 명령 받았는데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문협은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는 조선중앙TV와 같은 원저작자이지 북한이 아니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중앙TV 같은 그런 데다 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조선중앙TV가 저작권료를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북한의 국간을 지켜주기 위한 억지 논리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공탁금은요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2009년도 분인 2,200만 원, 2010년도 분인 2억 원 정도는 회수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무협은 회수 재공탁 방식으로 이 재산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도합 2억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거를 일단 국고에 환수했다가 다시 되찾아서 법원에 맡기는 방법으로 지금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입니다. 임종석이가 이끄는 데가. 네. 경무협이. 문정권이 이런 조건입니다. 자, 물망초가 이기면은 서울로 소송을 걸었으니까 운동야당의 쇼인 킥앤 러쉬 전술을 막아낼 수 있겠죠. 네,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빠질 수 없죠. 아주 단단한 결기를 보였습니다. 자신도 간다는 걸 보였죠. 윤석열 제거를 자신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시인 이육사의 절정을 거론했습니다. 이육사가 누굽니까? 저항시인이죠. 저항시인으로 흔히 꼽는 사람을 윤동주하고 이육사를 꼽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자랑하는 시인이 윤동주입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뭐 아주 서정적인 시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은 일본 동지사 대학을 다니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귀국해서 연희 전무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일본 대학 갔다 그러면은 친일파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조정래 씨가 일본 대학 간 사람 다 친일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동주가 과연 가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시가 과연 저항시인가라는 그런 생각, 서정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워낙 시가 좋아서 그렇지. 반대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은 이육사입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랑 피가 같기, 혈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육사하고 촌수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같은 집안, 같은 성씨에, 같은 파에. 촌수로 따지면 저랑 20촌쯤 됩니다. 20촌. 할아버지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이 있고, 이분은 일본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중국에서 우리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남자답게 버티고 의열단 멤버였죠. 좌파적이었죠. 징징거리지 않고 독립운동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시 절정 좋아하죠. 그걸 인용해서 추미애 씨가 인용해서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리고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되어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강철 무지개로 나타난다. 강철 무지개를 굉장히 희망적인 걸로 썼습니다. 웃기고 있습니다. 왜 웃기는지는 좀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겨울바람이다. 오늘 추웠습니다. 낙엽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 그저 맺어지는 열매는 없기에 연년세세 배운 대로 칼바람 속에 우뚝 나란히 버티고 서서 나목의 결기를 드러내 보인다. 이런 아주 서정시를 썼습니다. 아주 이육사를 잘 아는 것처럼 썼는데 과연 그런가요? 추장관을 가만히 보면 윤 총장 징계를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집권야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들이 집권했는데 집권야당의 독재를 부수기 위해 투쟁하는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윤 총장을 징계한 후 추 장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쇼도 must go on 해야 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쇼도 must go on. 이제 앞으로 운동권은 검찰을 손을 볼 겁니다. 공안검찰로 몰아붙이고 있죠.
근데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법적 투쟁을 할 것이니까 징계일을 이미 시작했고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최대한 힘을 내서 윤 총장을 버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 징계를 하는 여당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아마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기소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윤 총장을 파렴치범으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요, 박정희도 했습니다. 모든 정권은 적대 세력을 가만히 안 둡니다. 뭐라도 덮어 씌웁니다. 박정희도 김대중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그게 권력입니다. 그렇게 푹푹 긁어 놓은 다음에 그 탄력을 받아 서울 부산시장에 후보를 낼 겁니다. 반대로 그러한 탄압받은 사람을 또 정치적으로 키우는 기회도 될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을 찍어내기를 하면서 여당은 분명히 검찰 여론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여당이 절대 바보 아니에요.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의견이 다릅니다. 절대 여당은 바보가 아닙니다. 뜻밖의 인물을 발탁할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에 앉히면 굉장히 반발하겠지만 저는 이성윤 총장은 낙동강 오리알, 이성윤 지검장은 오리알이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씨 기소 같은 그 외에 채널A 사건 모든 걸 다 서울중앙지검이 했는데 아마 이성윤 씨의 운명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은요, 심재철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또 신성식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도 그렇게 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게 되면은 검사들이 반발할 테니까. 그게 이렇게 사람은 일회용으로 쓰는 게 권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이 양반도 권력의 핵심분은 아니잖아요. 문바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근데 굳은 일을 다 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꼭 여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현재 이제 누굽니까? 우상호 씨가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별로 후보가 안 나서고 있는데 어쩌면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해서 띄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서 붙으면은 잘 된 거고 가서 떨어지면은 그렇게 소진시키는 거죠. 불쏘시개로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도 있겠죠. 이성윤 모든 검사의 꿈은 검찰총장입니다. 그게 이제만 이성윤 씨가 싫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권력은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부담을 떨어내니까. 운동권 여당은요. 지금 검사장 후보는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절대 이성윤 씨한테 목을 매지 않습니다. 권력은 비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정권은 운동권 여당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할 겁니다. 검찰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신망 높은 사람을 앉혀서 다스리고 싹 갑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더 쇼 마스트 고 온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겠죠. 정부 여당이 바보겠어요?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대통령이 저런 얘기할 땐 준비가 돼 있겠죠. 그러나 그것대로 간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합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피 흘린 이들이 제법 많은데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법무부 차관도 마지막에 이 정부에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또 이정화 검사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국민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하고 불경기에 찌들어서 관심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미국은 5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의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들은 덤덤합니다. 정치인들 그런 거지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일부 유튜버만 흥분할 뿐입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보다 못했는지 이 향군도 이제 현 정부하고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향군에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을 북한이 통일전선 부장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NPT를 탈퇴해 핵 개발을 이어가면서 주변국가 미국을 향해 공공연히 위협을 가해왔다. 북한의 핵 개발 정당성을 대변하면서 미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북한의 통일전선 부장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정권 교체를 하고 있죠. 이러한 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송영길 의원 말 자체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걸 인정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복에 입고 있는 군인들 뭐 정치에 불개입한다는 이유로 일체 말도 못하는 진짜 군바리들 천진데 그래도 예비역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참 고맙죠. 향군도 정부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 그래도 향군 아닙니까? 베테랑 아닙니까? 그러나 여당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겁니다. 향군 회장 바꿔치면 되지.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거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요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이번에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1,000만 원 넣으면 건강보험료 걷는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명 지르고 종합소득세 내게 됐다 임대소득 가지고 그런 통보받는 분들이 분노하는 거지. 또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왜 이런 거냐 왜 늦냐 이런 것에 나 분노하고 있죠. 조두순이 출소했다니까 분노하지 송 의원이 저런 소리 하는 거는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하니 운동권 여당은 더 쇼 마스트 고온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수준입니다. 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라면서 울먹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 두려워할 공, 두려워할 구, 수련, 닥다할 때 수. 그러니까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서 내 자신을 닦고 살피는 거죠. 공구수성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불속하였습니다. 저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시절이죠.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신났어요. 사고가 진심이면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홍준표 부소속 저기 당원도 아닌데 한마디 했어요. 실격 두들고 맞고 맞은 놈이 팬놈한테 사과를 한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세모의 전국이다. 맞은 놈이 사과한다 그랬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지난 6개월 동안 야당을 이중대 정당으로 만든 것을 사과해야지. 25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원 위원장이 한때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었죠. 그걸 지적하면서 그가 사과를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그가 민주당에 있을 때 박근혜 정부 때리게 하지 않았냐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사과를 스톡홀름 증후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었죠. 한 달, 2달 전인가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세에 눌려서 스톡홀름 증후군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 그러는데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운동권 여당은 킥앤들런치 전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추하고 문이 이끄는 추문 트레인은 추추 트레인, 추문 트레인은 갑니다. 근데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하나하나 따지는 법망을 쪼여들고 있죠.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정치쇼를 할 겁니다. 근데 윤 총장이 던지는 이 법치의 그늘 간단하게 볼 게 아니고요. 아까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가 건 법치의 그물 간단히 볼 게 아닙니다. 이 그물이 단단하면 추문 트레인은 삑 하고 삑살이 걸려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정치는 오늘은 얼마 전에는 뭐 감찰위에서 막 뒤집어지고 할 때는 또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해서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할 때는 확 하다가 또 징계에서 우우하고 막 서로 이렇게 우아우아하고 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법치의 그물은 조여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문 트레인은 계속 질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누가 지느냐? 약한 쪽이 진다는 겁니다. 누가 약할까요? 그건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아까 추미애 장관이 264의 절정을 노래했는데 절정에 오르고 할 때는 목표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죠. 근데 절정에 오른 다음에는 절벽이 있어갖고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264하고 20선 된다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 산소에 가면은 264 시상대, 264가 시를 쓴 곳 해갖고 거기 절정 또 청포도 시를 썼다고 하는 그 시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절벽입니다. 힘들어 노력해서 정상에 올렸는데 외통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운동권 여당이 그런 길을 가지 말란 법도 없어요.
비록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소리가 없는 용각산으로 있지만, 제가 아까 264의 시를 추 장관이 잘못 이해했다고 그랬는데 한번 읊어드릴게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기어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온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때 겨울은 일본 제국주의자가 우리를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 이거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멋있게 겨울 강철로 된 무지개가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희망으로 얘기한 게 추 장관이죠. 네. 그리고 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어디로 튈지, 어디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격렬한 기싸움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강한 쪽이 이깁니다. 누가 강자일까요? 그건 지켜보십시오. 결코 추문이 반드시 이긴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 2개월 의결로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 추문 트레인과의 대결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양쪽에 한 번씩 기세를 올리고 하는 그런 복잡한 게임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행정법원 소송도 이어질 것이고, 뭐랄까, 이제 대한민국은 점점 혼란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는 국민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뭐 코로나 등등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드물고, 그래서 좀 더 전국은 혼란으로 가지 않을까. 그에 따라 운동권 여당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집권 야당은 좀 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혼탁한 세상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